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레몬트님, 네, 상승신혜님, 네, 아름드리 나무님, 하늘이님, 다운라이트님, 네, 핑크블루님도 어서오세요. 네. 하나님도 어서오시고, 모카님, 맥심 커피님, 네. 필명이 비싸시네요, 그죠? 네, 디얼, 디에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실버캣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공개방송 이틀째 이제 그 오후장인데요. 자, 오늘 오후에는 주식하시면서 가장 유용한 네, 심리를 좀 이렇게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만 다스리는 방법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맨 뒤에는 이제 기법 강의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기법 강의를 좀 하나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네, 그래서 공개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주식 투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 싸움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얘기가 정말 그 주식 초보분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진짜 가슴에 사무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알겠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또 다른 말로 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하는 사업이다. 보통 사업이라는 게 사람도 만나고, 그죠? 어떤 이제 비즈니스 같은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아주 많은 것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업인데, 주식 투자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랑은 좀 다르죠, 그죠? 하지만 주식 투자도 엄연히 사업이에요. 대신에 내 마음이 하는 사업이죠, 그죠? 내 스스로 모든 거를 판단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진짜 그 치열한 심리 싸움이고,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의 사업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심리 싸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심리 싸움을 잘 하시려면 절대로 이제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런데 불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심리 싸움을 잘하려면, 뭐부터 중요하냐면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지수 얘기를 별로 해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법 강의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불완전한 정보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시려면 네, 불완전한 정보부터 차단하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불완전한 정보.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스입니다. 그리고 지인 찬스. 주변에 지인들이 뭐 이렇게 뭐 좋다더라 뭐 그런 얘기 하지 그런 얘기 하면은 가급적이면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정보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유명하신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미국 분이거든요. 미국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중에 자기가 은퇴한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퇴직한 회사를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신다 이거죠. 퇴직한 회사를 많이 사시는 분들. 그래서 망하는 분들이 많대요.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불완전한 정보의 그 정보 출처는 어디냐면 뉴스, 그 다음에 지인들입니다. 지인 조심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주식과 관련돼서는 천적일 수 있습니다. 천적.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정보를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뉴스 많이 보시고 지인들하고 주식 얘기 많이 하시면 그거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기법 있죠. 기법을 너무 많이 배우지 마세요. 많이 배우시면 안 돼요. 기법이 뭐예요? 지식이죠. 그 지식에 더하면 그 사람 마음만 더 괴로워진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예 모르면 편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고 이주일 선생님이 옛날에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시는데 그 비행기가 난기류에 이제 휩싸여서 추락 위기에 있었대요. 영어로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잘 못 다닐 때. 근데 이제 본인은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왜 저러지? 나중에 그 승무원이 와서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재밌는 거죠.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기법을 많이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힘듭니다. 그 기법이 맞아도 힘든데 안 맞는 기법을 배우면 그 녹슨칼, 그죠? 잘 맞지도 않는 그 총 같은 그런 기법을 많이 배우시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왜요? 어쩌다 맞으니까.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단 공부를 너무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기법, 즉 지식을 배우지 마시고요. 뭘 배우시면 되냐면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원리. 이 원리는 제 경험상 잘 안 바뀝니다. 원리는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면 논리 있죠. 논리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논리.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것이다. 무슨 논리를 이제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많이 쓰냐면 경제학 논리를 많이 접목을 하죠. 근데 경제학 논리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유동성. 경제학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되죠. 아무튼 논리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말로 필요한 거는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이런 분들 책을 읽어보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기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통찰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쪽에서 해법을 찾아보세요. 종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지수가 올라갈 걸 맞추면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이거를 다 깨달으시면 10% 수익 날 게 한 200%씩 수익 납니다. 20% 수익 날 게 뭐 100%씩 날 수도 있고요. 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예, 미국님도 이번에 이제 1년 연장 가입하셨죠?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1년씩 연장 가입하시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셨어요. 네. 아무튼 여기 우리 미국님도 처음에는 심리가 조금 불안하셨는데 지금은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편안해지셨어요. 네. 심리를 잘 다스리신 거죠. 저희 방 들어오셔서. 네. 아무튼 이제 상식과 상상력, 통찰력으로 주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학 논리나 이런 걸로 접근하시면 죄송한데 망합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평생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나시기 때문에 주식으로 큰 돈 버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평생 그 이제 저기 힘들어서 공부하신 게 오히려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시장을 다른 말로 세력이죠. 네.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역공당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 흔한 얘기죠, 그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수능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쵸?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세력은 이길 수가 없고요. 이 판 자체를 세력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 말하는 세력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개별주를 끌어올리는 거 상한가 만드는 세력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 아니면 파생, 환율시장, 원자재 시장 각각 세력이 있어요. 가장 큰 세력은 누구예요? 그 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죠. 유대계자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판은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그저 눈치 보면서 그분들이 내주는 수익에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력을 욕할 필요도 없고 이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력을 이기는 매매 기법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세상에 국제유가를 마이너스 40달러로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30년, 40년씩 그 오일 트레이더 있죠? 이 기름 매매하는 그 트레이더들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대요. 오죽하면 키움증권이나 그런 데서 이게 이렇게 하락하면 매도 올려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로 뜨니까 매도 버튼이 안 먹혔다잖아요. 컴퓨터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이 판을 만든 사람들이 비틀어버린 거죠. 왜요? 개인들이 국제유가는 절대 안 망할 거야 하면서 3월달 코로나 폭락 이후에 국제유가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니까 밑으로 훌지게 확 꺾어버린 거예요. 꺾었는데 세상에 마이너스 40달러를 만들어놨어요. 그때 그래서 원유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깡통기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판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시세 있죠? 이게 5번째인가요? 시세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세. 예를 들어서 내일 코스피 지수가 몇 % 오를 거다. 내일 이 종목의 주가가 내일 뭐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62,000원을 찍고 종가에는 얼마에 갈 거다. 그거 왜 맞춰요?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왔지 점쟁이 노릇하려고 들어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 관련된 책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나온 책들을 보기보다는요 해외에서 나온 책들을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해요. 네.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거. 거기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0년 넘었지 않습니까, 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쪽 책은 뭐 거의 졸부들 책이 많아가지고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책도 조심하셔야 될 게 많아요. 하여튼 책을 좀 주식 관련된 책을 읽고 싶으시면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책을 읽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트액이 많이 나오면 그런 거는 안 좋은 책이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시세를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 쪽이나 그쪽에 진짜 유명한 아주 좋은 양질의 주식 관련된 책을 보면 다 그 얘기합니다. 무당짓 그만하라고. 당신들이 점성술사냐고.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에 보면 점성술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문다니까요. 내일은 양봉이 나올 것입니다. 점쟁이죠. 그런 점쟁이들이 검증도 안 됐는데 유튜브에서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 무당이에요. 속된 말로 무당이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다 무료예요. 무료. 돈 받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세를 예측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시세에 그냥 몸을 맡기면 돼요. 몸을 맡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시면 되고 햇빛이 좋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뭐 모자 하나라도 쓰고 나가시면 되고 너무 날씨가 안 좋으면 그날 안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뭐예요?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쓰고 나가세요. 적당히 단타 치시란 얘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와요. 그날 매매 안 하시면 되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있는 현금 다 갖다가 매집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이 중에서 한 2-3개만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남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남보다 경쟁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보면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남자분들은 뭐가 있냐면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게 저도 남자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좀 승부욕도 있고 좀 그래야지 좀 가정도 그죠? 좀 돈도 열심히 또 버시고 그죠? 또 승진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걸 좀 안 하셔야 돼요. 사회에서 하시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승부욕을 부리시면 항상 승부수가 아니라 무리수를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보다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항상 어떻게 되시느냐? 먼 길 돌아가시더라고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먼 길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멀리 돌아가세요. 삥 돌아서.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여기서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욕심을 버린 만큼 돈이 따라오고요. 마음을 비우시면 마음을 비운 그만큼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확 그냥 5천만원씩 1억씩 막 찍고 싶은데 가족들 생각해서 내가 이러다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한 종목당 500만원씩 사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막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잘 돼요. 거짓말 같죠?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우리 방 들어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매일 종목 추천해요. 하루에 한 종목씩은 해요. 하루에 한 종목은 추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방 아니면 스윙 하루에 한 종목씩 나가요. 그렇게 한다고요. 스윙을 하는 방 특징은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단기방하고 스윙방하고 돌아가는 구조가 약간 다른데 이따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비운 그 자리에 수익이 들어와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좀 수익을 좀 빨리 내야 되고,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랑이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셔가지고 막 그러시면 그 배우자 그 여자분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열심히 돈 벌어갖고 또 도와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반대로 남자분들도 더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같이 부부끼리 뭐 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 하시거나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한 번 실수하면요 돈이 사라져요. 5천만 원 갖고 하시는데 한 대 맞으면 3천만 원 되거든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가서 그냥 하한가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다시 만들려면 60% 정도 수익 내셔야 돼요. 거의 70%죠. 70% 수익 내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일반 개인들은 그 수익 못 내요. 못 낸다고요. 아까 참 우리 뭐 GMB 코리아 아까 보니까 85%인가? 네. 85에서 한 90%까지 수익 났던데 저건 개인들이 낼 수가 없는 수익이에요. 잘 안 나온다고요. 지금 이제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네, 절대로 마음 조급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사라져요. 수익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을 지금 잘 다스리셔야죠. 지금 쭉 얘기했던 게 한 8가지 되죠. 그죠? 이거를 7개, 8가지 정도 되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마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에서 절대 지시면 안 돼요. 그 심리 싸움에서 안 지시려면 불안해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쵸? 내 마음이 안 불안하려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정보를 차단하고 기법을 너무 많이 배우지 마시고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순응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그 다음에 시세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세에 몸을 맡기시면 돼요. 남보다 빨리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돈이 따라오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돈이 벌립니다. 욕심을 비웠어요. 그리고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욕심도 내려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몰빵하셨겠어요? 신용미수 같은 거 쓰겠어요? 가족도 생각하시면 신용미수 몰빵 쓰지 마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잠시만요. 예,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아, 예. 네. 아, 예. 그쪽 소리가 안 나갔나봐요. 그죠? 네. 문제가 있었나 보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기법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듣고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보시죠.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계신데 아무튼 네, 마음을 조금 비우세요. 네, 마음을 여유롭게만 잡수시면 네, 수익은 따라가요. 네. 저희 방에 그 10년 되신 우리 회원이신 말이 회원이지 제일 고수시죠, 그죠? 네. 우리 처음천하님이 저한테 옛날에 해줬던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네.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빌려서 인용을 하면 네.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리면 돈은 따라온다고. 네. 멋있는 말이죠, 그죠? 네. 돈이 따라온대요.
돈을 벌려고 돈 그러면 돈이 도망가고, 네. 욕심을 내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돈은 따라온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처음처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돈이 따라온대요. 그 마음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마음을 좀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돈이 따라오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네. 한 종목당만 많이 사고 싶은 걸 참고 비중 조절하시는 분들, 전문가 얘기 듣고 리딩대로 따라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욕심을 내리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방에서 수익 잘 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리딩대로 다 따라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하려고 발버둥 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세요. 그분들이 왜 수익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욕심을 내렸거든요. 사람이 돈을 빨리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벌고 싶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그죠? 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리딩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본인들께서 그 지식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전문가 믿고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전문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전문가라도 전문가 의지하고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조급함 아니면 좀 빨리, 그죠?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그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리딩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에서 수익 가장 많이 나시는 분들 특징은 뭐냐면 리딩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한가, 뭐 오늘 수익률, 오늘 단타, 뭐 성공 확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네. 마음만 잘 다스리시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예전에 그 대북주 중에 아난티 아세요? 아난티. 그 아난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 방에서 좀 수익 실현한 GMP 코리아 그리고 아까 금강공 우선주 세 개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쭉 풀어 드릴게요.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진짜 눌림목이랑 가짜 눌림목이랑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되게 많은데 여기 초보분들도 이제 딱 한 번에 아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원래 무방에서 기법 강의 잘 안 해요. 네. 왜 안 하냐면 이게 뭐 잠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방에서 자꾸 이제 기법 강의를 자꾸 하면 그 기법이 유명해지면 풀려버리면 나중에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무방에서는 이제 기법 강의라는 말 자체도 잘 안 쓸 뿐더러 잘 하지도 않는데 오늘은 좀 도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난티인데 자 제목이 뭐냐면 가짜 눌림목이랑 진짜 눌림목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요? 가짜 눌림목 사면 물리고요. 진짜 눌림목 사면 돈 벌잖아요. 그쵸? 돈 벌고 싶으시죠? 물리기 싫고. 그러면 가짜 눌림목은 피하고 진짜 눌림목만 접근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 방송이라서 차트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차트에다가 보조지표를 거의 안 해놓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거의 생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죠? 전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허전하세요? 네. 차트에다가 선 많이 벌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사태에서 손 많이 걸어놓으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아, 이거 필요 없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 제 주변에 그 튜닝 있죠, 튜닝.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것저것 튜닝하는 튜닝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튜닝 중독자였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튜닝을 막 해요. 한 10년인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빠져가지고 돈 엄청나게 쓰면서. 근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샀으면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부품 있죠, 순정. 네, 그게 최고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10년을 돌아서 돈을 그리고 수억을 쓰고 느낀 게 순정이 최고다. 네, 글로 가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차트를 10년 이상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 다 연구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차트는 거래량과 심리다. 심리하고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차트의 보조지표를 넣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치우고 이거하고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심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은 여기에서 알 수 있고,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매물대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세요. 다 해보고 와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깨달으신 거예요. 아,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네. 그 정도 이제 한 바퀴 돌고 오신 거죠. 그 정도면, 그죠? 네. 아무튼 그러면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근데 그분은 대신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고수가 됐기 때문에 깨달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아난티인데, 그 아난티를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북주가 좋을 수 있어요. 앞으로. 왜 그런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아시죠? 제가 빈말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힌트를 드린 거죠. 힌트 드린 거예요. 괜한 말 안 하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대북주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자꾸 이름을 까먹네요. 아난티 사회에서로 들어왔던 사람. 그 유명하신 분. 자꾸 조지 소로스하고 자꾸 가끔씩 제가 헷갈려요.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연세 많으신 분. 그분이 뭐 사회에서로 들어온다. 짐 로저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네, 알아서 이렇게 딱 이름들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분이 뭐 사회에서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쭉 급등을 했죠. 2018년 12월 달이었어요. 이제 1차 정상회담 끝나고, 미북 1차 정상회담 끝나고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그쵸? 네. 가짜 눌림목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아난티거든요. 근데 진짜 눌림목은요, 거래량이 진짜 눌림목도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차트만 보면 거래량 보지 마시고요. 차트만 보면 어때요? 급등하기 전에 이 눌림목이나 요거나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왜요? 들었다가 누르고 이만큼 갔잖아요. 왠지 여기도 보니까 들었다가 누른 거 보니까 왠지 이만큼 갈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여기 1월 달이었거든요.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라 그랬냐면, 거의 뭐 연애 편지 쓰듯이 둘이 막 그랬어요. 뭐 각하 이러면서 뭐 위원장님 이러면서 막 우리는 뭐 서로 신뢰가 있다 이러면서 막. 네? 북한 그 고위관리가 백악관 가서 그 엄청나게 큰 편지 봉투에다가 네, 편지까지 담아서 주고 막 그랬잖아요. 왠지
평화통일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를 막 연출을 했죠. 네. 사람들이 이거를 눌림목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시 보세요. 차트만 딱 잘라놓고 보면 요거나 요거나 똑같아 보인다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 눌림목은 캔들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98% 정도 똑같은데 나머지 2%가 달라요. 그거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한 2% 달라요. 2%.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면서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달라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못 속이는 게 뭐냐면 거리랑은 못 속여요. 캔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리랑도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다. 근데 거리랑을 잘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달라요. 진짜 눌림목은 처음에 뽑을 때만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거래가 없어요. 그쵸? 평평하죠? 근데 가짜는요, 그냥 날마다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는요, 들었다가 놔버리잖아요. 거래 없죠? 평평하잖아요. 가짜는요, 맨날 축제예요. 그냥 기본 하루에 500만 주에서 1000만 주씩 그냥 거래가 그냥 넘쳐나요. 그냥 재료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 말이니까. 여기는 이제 1월 말, 이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중순. 네. 신난 거예요. 그냥 지금 로저스는 맨날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만 되면 뭐 전 세계 뭐가 된다고.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네.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막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진짜 눌림목하고 가짜 눌림목 구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진짜는 어때요? 들었다가 들어요. 똑같이. 뒤에 없잖아요. 평평해요. 가짜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을까요? 잘 못 씁니다. 예전에 제 아는 분들한테 이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거의 못 쓰더라고요. 가서 또 물려갖고 오더라고요. 아니 가르쳐주지 않았냐, 왜 가서 물렸냐 하니까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매매할 때는 안 보이더래요. 물리지 말라고, 제발 물리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물려갖고 오는 거예요. 안 보인대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때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주식 매수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70-80% 이상은 흥분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니까 지금 로저스도 자꾸 이제 뭐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또 얼마나 막 북한에 뭐 매장돼 있는 그 광물을 갖다가 팔면 뭐 어쩌고 막 얼마나 또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그때 많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또 갈까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물린 거죠. 비교를 잘 해보세요. 여긴 진짜 눌림목이었거든요. 눌렸을 때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나왔다고요. 여기는요, 이만큼 나왔잖아요. 대충 봐도 가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해줘도 속아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때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북주죠. 이건 2018년 말 2019년 초에 있었던 일이고 2018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DITI 같은 대북주인데 이거 철도죠.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탔다가 다 물린 거예요. 언뜻 봐서는 눌림목 아니에요? 양봉을 쭉 뽑아서 눌렀잖아요. 눌림목 같죠? 사람들 이거 많이 샀어요. 물 타고 막 개인들끼리. 끝은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다. 진짜 눌림목하고 가짜 눌림목을 가려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보들도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린 게 이거예요. 진짜 눌림목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GMB 코리아하고 다시 보시죠. 진짜 눌림목은 초반에만 거래가 있어요. 뒤엔 거래가 없죠. 들었다 놓을 때, 그때 들을 때만 거래가 있고 뒤에 없어요. 특히 여기 보세요.
쭉 들었다가 눌렀는데 거래 하나도 없죠. 진짜 눌림목이에요. 지금은요. 대량 거래 터지죠. 1,500만 주. 네. 이 거래량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뭐 여기랑 보니까 여기보다 조금 많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글쎄요. 진짜 괜찮을까요? 아까 우리 저희 1,500원 전후에서 오늘 고점이 11,000원인데 1,500원 전후에서 전량 매도했어요. 다 팔았어요. 수익은 85% 전후. 네. 2012년 말에 상장되고 나서 이때 맞죠? 상장된 게? 네.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장종료까지 20분 남았는데 네. 역대 최대 거래량 그리고 최고점입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아침에 9시 15분에 9시 한 10분? 15분 그 사이에 다 팔아버렸어요. 전량 매도했어요. 왜요?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눌림목 끝날 때 사서 눌림목 시작할 때 판다고. 조정이 끝날 때 사서 조정이 시작될 때 판다고. 그게 저희 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음봉을 하나 꽂아버리겠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가 상승 나와봤자 한두 방이고 상한가 나오기는 거의 힘들 거고 네. 이런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거기서 거래 터지고 음봉 터졌어요. 그 다음에 도는 거예요. 돌다가 운이 좋아서 재료가 나오면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익 낸 거 그냥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소차인데 내년 4월달에 서울 지방선거 그 보궐선거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모든 이슈가 그 전에 대선주로 갈 것 같은데요. 소차는 적당히 하고 차라리 여기서 수익 난 것 같고 대선주 사는 게 어떨까요? 왜요? 대선주 지금 바닥이니까. 다른 거 사도 되고요. 그린뉴딜 사도 되고 그린뉴딜 관련주 중에 안 간 거 그쵸? 네. 뭐 그런 거 사면 되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제 가을 이제 더 추워지고 그러면 찬바람 불고 눈 내리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많이 안 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로나 관련주도 사면 되지 않을까요? 제2의 시스워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요.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한두 개씩 사놓는 거예요. 왜요? 수익이 85% 났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 살 돈이 두 종목 됐잖아요. 두 종목 살 돈이 됐으니까 돈을 쪼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제랑 오늘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조정이 끝날 때 사서 조정이 시작될 때 팔으라고. 거래 엄청나게 터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랑 아마추어 구단이랑 차이가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프로 구단이 있고 아마추어 구단도 있는데 아마추어 구단도 정말 실력자죠, 그죠? 근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랑 프로랑 같은 날 여기서 판다고 치자고요. 똑같이 구단이니까 네, 팔았어요. 근데 프로는 아침 일찍 팔고요. 아마추어는 거래 다 터진 거 보고서 팝니다.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아침에 팔면은 10,000원대에서 판 거고 지금 팔면 9,000원, 8,000원대에서 파는 거예요.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프로 구단과 아마 구단의 차이예요. 아침에 9시 딱 시작하면 아니 어쩔 때는 9시 시작하기 전에 거래가 터질 거라는 거 압니다. 저는. 왜요? 똑똑해서가 아니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정도면 거래 터지겠네. 대번 터집니다. 거래 터질 거 예상하고 아침에 일찍 매도세 내버리는 거냐. 9시에 낼 때도 있고 9시 10분 전에 낼 때도 있고 아침에 9시 5분 10분 좀 관찰하다가 안 되겠구나 싹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왜요? 거래 터지는 거 대충 알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잠깐 이거 좀 보고 올게요. 네.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대선주를 하나 사는 게 있는데 치고 나오네요. 저게 코로나도 될 텐데, 그죠? 네. 자, 아무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눌림목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쉬워요. 눈에 딱 들어오죠? 들었다가 딱 나요. 아까 이제 금강공부도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가기 전에 잘 보세요. 쉽지 않나요? 뭐가요? 네. 시세가 분출할 때는요, 즉 과열됐을 때는 거래가 이렇게 파바방 하고 터져요. 근데 뒤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 보면 헷갈린다 그랬죠? 눌림목인지 아닌지. 왜냐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기다 이평선을 막 거놓으시면 5일선, 11선, 21선 거기다가 막 제가 차트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초보분들 많으신데 차트 세팅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초보분들이 이평선 뭐 보통 이렇게 하시죠. 넣고 거기다가 매물대 키고, 그죠? 여기다가 뭐 보조지표 뭐 넣어드려요. 뭐 여기다가 뭐 다 넣어볼까 이거. 네. 뭐 이런 거 다 선택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건 기본인데 이렇게 하시죠?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눌림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 복잡한데. 눌림목인가? 21선을 껴줬는데 이거 눌림목이야? 물어보면 다 몰라요.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화살표 신호인데 이런 거 해놓으시면 더 헷갈려요.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매물대 지우고, 아까 봉 패턴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지우나 이것도. 또 귀찮아졌네요. 이따 지워야 되겠네요. 싹 지워내고, 그죠? 깨끗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갖고 올까요? 다른 HTS 걸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평선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눌림목이 보여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2개짜리예요. 왜요? 하나, 거래가 없죠? 뽑았다가 놨죠? 거래가 없잖아요. 2번 들었다가 놨죠? 거래가 없잖아요. 진짜 눌림목인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것을.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전문가 초창기 때는 열심히 하고 정말 그 회원들한테 뭐 알려주고 싶어갖고, 그때는 차트가 이게 성건되게 잘 맞았거든요. 5만 선을 다 걷어요. 뭐 이렇게도 긋고 뭐 이렇게도 긋고 뭐 다 걷는데, 요즘에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립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눌림목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거든요. 눌림목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바닥을 잘 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요. 눌림목 1개인 거보다 2개, 2개인 거보다 3개, 3개인 거보다 4개 해놓은 게 더 많이 가요. 이거를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버리고 끝까지 참으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 눌림목을 다 참아냈거든요. 이분들을 알고 참은 거죠. 주식을 여기서 사건 뭐 상한가 가기 전날 사건,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네. 딱 봐서 잘 해놨네, 우선주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매수가 잊어버리고 목표가 손절가 없고 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드렸었죠? 수익을 빨리 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라고. 그러면 수익이 도망가요.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거 얘기 드립니다. 금강호 우선주보다는 GMB 코리아 차트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없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것 중에 뭐 얘기해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고 급등을 시작할 때, 그렇죠? 상한가로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보통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놓으면 처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상한가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고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세력이 아무리 매집을 잘 해놔도 시작할 때는 가장 지저분하게 시작합니다. 지저분하게. 어떻게 해요? 갈 듯 말 듯. 돌파한 거 했나 안 했나 헷갈릴 정도로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흔들면서 가요. 뭐 상상을 해보시면 머리 긴 뭐 남자나 여자가 머리 긴 사람이 머리를 막 흔들어뜨리는 거 있죠. 막 괴로워가지고 영화 보면 막 괴로워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잖아요. 그죠? 막 흔들고. 그럴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갑니다. 시작이 그래요. GMP 코리아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상한가로 천만에요. 가다가 말다가 말다가 그러면서 올리다가 상한가 뽑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저번에 시수학 말고 오리엔트 바이오? 세력이 매집을 하면 뭐 그 아주 그냥 무슨 그 KTX 출발하듯이 부드럽게 쭉 출발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전고점 뚫을 때 어떻게 돼요? 들었다. 이거 바닥에 눌린 목인데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아닌 척 하면서 21선도 깨고 들었다 놨다가 그러면서 어디에요? 1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1000원을 돌파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거죠. 뭐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상한가가 나오고 재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유라테크 세종시 우두머리였죠. 지금 얘기해드리는 게 다 대장주들이에요. 유라테크는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세요? 운봉을 시작했어요. 눌림목 되게 잘 만들어놨죠. 들었다가 놓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장렬히 음봉으로 전사하죠. 끝난 것처럼. 그쵸? 누가 보면 끝난 것 같죠? 근데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한 거라고. 실제로 신규원들이 들어오면 놀래요. 아니 무슨 기법강의 이렇게. 왜냐면 전사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재료가 나왔는데 상한가 못 가고 대량 거래 터져서 음봉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작한 거라고. 제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가장 쉬운 기법 박스권. 박스권이 어디였냐면 유라테크는 요거였어요. 이게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었어요. 아닌 척 하면서. 그쵸?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돌파한 거죠? 네.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시작한 거라고. 가는 거예요. 시계 가르쳐드리죠? 네. 많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세력에 쓰는 매매 기법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눌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는 되게 쉽습니다. 말 그대로 눌렀다 가는 거예요. 근데 누르는 기간이 다 다르고요. 누르는 이유도 다 다르고 눌렀다가 들었다 놨다는 그 횟수도 다 다르고 급등을 시작할 때 매물대 통과하는 게 다 다릅니다. 모양이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원리는 간단해요.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특정 매물대까지 들었다 놔요. 원리는 끝인데 원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전개되는 게 다 달라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걸 설명을 다 해내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유라테크는 지금 뭔가요?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다중눌림목 진행 중. 네. 다중눌림목은 제가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중눌림목입니다. 다중눌림목 설명하면 혼나요. 그럴 일이 있어요. 이게 다중눌림목인데 좀 어려운 눌림목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끝난 건
아닙니다. 뭐가요? 유라테크가? 아니요. 세종시 제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종시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들죠. 힘 좀 많이 내시라고 오늘은 기법 강의 겸해서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지금 얘기한 거를 이거 하나만 갖고 매매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물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녹화를 다 남겨놨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보세요. 그 부분만이라도. 그러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방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런 데서 파니까 편하게 가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겁니다. 쉬운 걸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네.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처음처럼님이 저한테 참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려운 걸 쉽게 해야지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 개인적으로 힘드셔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초반에 돈을 너무 많이 잃으시면 안 돼요. 네. 잃는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몰빵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다 그러시면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자꾸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시면 심리가 더 흔들려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매일 저녁 8시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저녁 방송을 하거든요. 네, 저녁 8시에 방송을 많이 하니까 무방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시황을 뭐 제가 뭐 100%다 맞춘다 뭐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시황이 잘 맞습니다. 네, 시황이 잘 맞고 시황을 잡아드리면 거의 다 잘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세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가 뭔지 구분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 드리니까 무방만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익 내시려면 방으로 들어오셔야죠.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은 함부로 하지 않는 대신에 시황은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리니까요. 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공개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공개 방송하고 이벤트는 이제 오늘까지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 8시에 또 방송 진행할 것 같은데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 정회원분들도 이틀 동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